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4강 대진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인테르와 만나게 되었고요. 아스날은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네 팀의 1, 2차전 어땠는지 간단히 말씀드려 보고요. 이 맞대결의 상대 전적, 그리고 경기 일정,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강에 올라온 4팀 각자의 색깔이 있고요. 어떤 팀이든지 챔피언스리그 우승 충분히 할 수 있는 팀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팀 바르셀로나, 지공과 속공 둘 다 강력한 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트레이드 마크인 오프사이드 트랩을 통해서 상대가 쓸 수 있는 공간을 극한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도 공격이 살아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팀 중에 공격은 가장 셉니다. 잠시 후에 통계와 덧대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인테르입니다. 인테르는 유일하게 백스리를 사용하는 팀이고요. 센터백과 미드필더가 전부 위치를 바꿀 때도 있는 극한의 스위칭을 통해서 빌드업을 풀어나갈 때도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베스트 11에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좋게 말하면 경험이 많은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승까지 크게 3경기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이 더더욱 중요해지고요. 게다가 인테르는 챔피언스 리그 1위 수비팀입니다. 이것도 데이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강력한 방패로 승부하는 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날이고요. 아스날 역시 데이터상에서 수비 수치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간격을 좁히는 것들, 중원장악에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키 큰 선수들이 많아서 세트피스에서도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베스트 11에서 가장 약점이 없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수들이 매우 어리기 때문에 젊은 축구,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이 엄청나게 강력한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색깔을 가진 4팀이 챔스 4강에서 만났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일단 아마 이 경기가 가장 포커싱이 많이 됐던 경기 같은데요. 아스날이 레알 마드리드를 5대1로 이기면서 4강에 오르게 됐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아스날 상대로 42번의 크로스를 올린 그런 그림이고요. 색칠된 화살표 7개의 크로스만 성공이 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크로스 플레이에 그렇게 강팀이 아닌 것도 맞고, 아스날이 버티고 내려앉았을 때는 뚫기 힘든 팀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 같습니다. 일단 아스날은 탄탄한 수비력, 챔피언스 리그 모든 팀 중에 경기당 최소 실점이 2위입니다. 그 정도로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토마스 파티, 웨데고르, 데클란 라이스 셋 다 활동량 좋고 공 차는 능력들도 있고, 또 발을 셋이 많이 맞춰왔기 때문에 아스날에게 아주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득점력, 물론 하베르츠, 제주스 이런 주전 공격수들이 시즌아웃을 당하면서 아스날에게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미켈 메리노라는 새로운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부카요 사카의 복귀 시기까지 맞물려서 꽤나 효율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르티넬리의 폼 상승도 꽤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파리는 5년 동안 4강만 3번째, 5-4-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리가 아스톤빌라를 5대4로 꺾으면서 어떻게 보면 근소한 점수차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의 이런 특징들,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경기 중에서 반대 전환이 되게 잘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반대 전환을 뿌려주는 주체가 되게 여러 명입니다. 누누 멘데스가 아예 반대쪽 사이드에게 뿌려줄 때도 있고, 센터백 마르키뇨스나 파초 같은 선수들이 전환해줄 때도 있고, 당연히 이제 비티냐나 주앙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 이런 선수들도 반대 전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 전환을 받는 윙어의 1대1 능력이 좋습니다. 바르콜라라든지 흐비차 이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환 후 받고 1대1 상당히 무서운 공격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전은 1차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특히나 볼 처리 부분에서 약간 애를 먹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4강전에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개 역시 아스톤빌라 상대로 생각보다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 대항전에서 지속적으로 성적을 내고 있고요. 음바페가 없어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테르입니다. 인테르는 노련함과 효율성,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에른 뮌헨을 합계 4대3으로 잡아내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테르가 1, 2차전 모두 점유율은 미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생각보다 공격할 기회가 많진 않았는데 그런 공격 기회 하나하나가 되게 치명적이어서 막상 또 기대 득점 값은 생각보다 낮지 않은 그런 게임들이 지속이 됐고요. 한 번에 짜내는 역습이라든지 세트피스 이런 거에서 효율적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테르의 노련한 센터백 라인이 또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운데 아체르비라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센터백이 있어요. 1988년생 37살이고요. 어린 선수들과 싸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연륜으로 잘 수비를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서도 보면 맨 뒷자리에서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소리치면서 위치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위치 잡아주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뚫려서 뛸 일을 예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수비에서 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스토니 같은 선수의 간헐적인 오버래핑도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키퍼 얀조머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막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렇고 1차전에서도 아주 많은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2방 바이에른 뮌헨을 침몰시켰습니다. 특히나 이 파바르의 헤더가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발로 하는 슛으로 따졌을 때는 발등에 제대로 맞은 그런 느낌의 헤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을 바탕으로 결국엔 승리를 차지한 인테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팀은 바르셀로나고요. 바르셀로나는 맞불은 언제나 환영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르트문트를 5대3으로 이겼는데 사실 1차전에서는 거의 유럽 최고 수준의 역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야말 이런 선수들의 페르민 로페스까지 아주 좋은 모습이었고요. 2차전은 1차전을 4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약간의 로테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페드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페드리가 나오자마자 경기에서 꽤 많은 것들을 해주면서 그나마 좀 흐름을 바꿨던 것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 이 페드리 같은 핵심 선수의 체력을 로테이션으로 체력 관리를 잘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바르셀로나가 모든 대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는 상태일 겁니다. 바르셀로나에게는 주전들의 추가 부상이 없는 거, 그리고 체력 관리, 이것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파리 생제르맹과 아스날의 경기 아주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날 홈에서 먼저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파리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일단 두 팀은 완전 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상성이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상대 전적을 찾아봤는데 제가 구할 수 있는 상대 전적은 2007년부터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부터 아스날이 파리를 만나고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 이전의 기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핵심적인 부분은 토마스 파티가 1차전에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스날이 지금 선수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토마스 파티가 빠졌을 때는 어느 한 부분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이 꽤 많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들의 체력 관리가 비교적 쉬울 것 같고요. 반면에 아스날은 부상자가 많습니다. 게다가 리그 우승도 가능성이 0%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놓기도 뭐하고 꽉 붙잡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리그 우승이 어렵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각자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이 안 가는 경기고요. 그 다음은 바르셀로나와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먼저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밀라노로 넘어갑니다. 인테르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당 최소 실점 1위, 그러니까 최고의 방패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점대가 말이 안 됩니다. 경기당 0.13 실점, 그러니까 10게임을 해도 한 골 정도밖에 안 먹히는 그런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당 최다 득점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3.5골을 득점하고 있고요. 이 역시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공도 가능하고 역습도 가능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양 팀의 상대 전적은 6대2로 바르셀로나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승부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트래블을 달성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경기야말로 진짜 창과 방패 이런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또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아주 치열한 우승 경쟁 중이에요. 인테르는 2위인 나폴리와 승점 3점 차, 바르셀로나는 2위인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 4점 차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이 극한의 싸움에서 잘 준비를 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임이 되겠네요. 정해진 챔피언스리그 4강 대진, 여러분은 어느 팀이 우승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